자유통일당의 오늘을 잉태하신 국민행명가이시며 한기총 대표를 지신 전강훈 목사님의 축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자유통일당은 전강훈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최고의 선각자인 김중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당입니다. 그들은 벌써 미래에 이루어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대해서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와 저를 불러서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다 집어넣어라. 아니하면 한국교회도 해체되고 대한민국도 끝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관여한다. 나는 그게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중곤 목사님한테 제가 2년을 불려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공부했습니다. 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 일은 안 하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30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김중곤 목사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미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적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멘토이신 이 어른들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 한경직 목사님의 영상을 보시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남한은 박헌영의 남로당이 완전히 지배를 했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지배를 하니까 거기에 한국의 최고의 봉사인 김익두 목사가 강양옥 목사한테 속아서 김일성의 손을 잡고 북한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김익두 목사 봉사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김일성을 처단하려고 최초의 북한에서 김하식 목사와 함께 더불어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포함한 해방 후에 최초로 만든 정당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 김일성과 싸우다가 결국은 희생당합니다.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데리고 피난민들, 성도들 다 데리고 조만식 장로님의 사모님과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왔더니 세상에 김일성을 피하여 내려왔더니 남한에는 박헌영이라는 놈이 78%를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제주도로 도망갈까 생각하니까 제주도는 김달삼, 이덕구가 전체 4.3 사건을 일으켜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로 갈까? 얘라, 목사가 자기 혼자 살라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 하여 한경직 목사님이 오제도 특별검사가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밥 먹으면서 박헌영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안 잡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래하여 한경직 목사님의 총지휘하에 오제도 특별검사가 이 박헌영을 미행해서 결국 정판사 사건을 딱 잡아내서 이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경직 목사님은 다시 두 번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사회당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풍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속여 먹으려고 기독교에다가 사회당을 붙여서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서 계속 정치활동을 밀어제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운동, 사회구원운동, 독립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됐습니다. 자, 한경직, 김중곤, 조영기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의 멘토를 할 때는 경제 성장이 7% 이상이 됐습니다. 이승만을 멘토하고 박정희를 멘토할 때는, 그러나 이들이 지금 돌아가셨고 하늘나라 가신 뒤에는 국가를 멘토하는 멘토가 하나가 없어요.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다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쓴소리 한마디도 못해요. 가서 알랑방구만 끼고 나와요. 그래서 국가의 멘토가 없는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중곤 목사님께 불려가고 정교사에 불려가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25년 동안 내가 이 일을 목숨 걸고 재정적으로는 돈을 1,000억도 더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집회하는 집회가 지금 사진을 딱 보면 우리 교회 오면 로비에 사진들이 걸려 있지요. 거기에 걸려 있는 것만 2,350개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후에 한 집회, 강원 집회까지 합치면 2,500개가 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 대에 5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 들면, 그러면 2,000회를 했다 그러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교회도 못 지었습니다. 왜? 나라부터 살려놓으려고.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1,700만 세례교인 여러분, 국가가 없는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무너진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 내용이 아니고 한경직, 그리고 김중곤, 조영기 목사의 말씀을 합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이요, 다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없어집니다. 자, 특별히 김중곤 목사님의 결정적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남북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제를 결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제 정부를 결의하면 그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이루어졌느냐? 3대 좌파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하여 범죄 행위를 평양에 가서 김대중 연방제 통일을 사인했습니다. 노무현 평양 가서 연방제 통일을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놈은 사인 정도가 아니라 백두산에까지 가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사진의 비밀 해독이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백두산에 올라가서 저 손을 잡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 남북한 전체는 다 김일성의 통치하에 들어간다는 선언입니다. 저것이. 이런 개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정당의 대표인 이 바로 국민의힘 정당은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쪽 편에 서서 김기현 대표님 그만뒀죠. 이분이 김대중 추모일에 가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이라도 김기현 장로님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제주도 4.3 무장폭동, 이거는 민주화가 아니라 무장폭동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이건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기현이가 원내대표할 때 여순 반란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거야.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승만 정부 시절 때는 무조건 100% 다 자유당을 지지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무조건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때도 민정당을 무조건 지지했습니다. 왜? 최소한 나라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난 노태우 위에 나타난 이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무슨 뭐 민정당, 무슨 당, 뭐 자유한국당,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 이 사람들은요 정치인이 아니요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김중곤 조용기가 장경동 정광훈을 불러서 반드시 나라 망하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넣으라고 해서 제가 25년 동안 그 어른들의 말을 수종 들으라고 정말로 욕 파가지로 먹었어요. 모든 언론이 북한이 나를 저 노동신문에서 비방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북한이요 매주마다 노동신문에서 나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는 정광훈만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광훈 목사를 구구 보수 떨궜지. 정상사고가 마비된 깡패무리들. 내가 깡패입니까? 그리고 가론 유다의 무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정광훈을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라. 아니 저 북한은요 지옥을 안 믿잖아요. 연맹중앙위원회는 정광훈 목사를 지옥으로 보내자고 선동하고 있다. 자, 이러한 내가 핍박을 당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다 북한 언론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심지어 기독교 방송 GBS까지 로컬 뉴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다 정광훈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나는 인간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전부 북한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메이저 언론들 조중동까지도 북한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하여 일간지 자유일보를 만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반스 목사를 비롯하여 정말 인간 이하의 말을 들으면서 심지어 저 쓰레기 같은 김기현한테도 입 닥쳐! 정광훈 입 닥쳐! 야이 김기현 장로 새끼가 목사한테 뭐라고? 입 닥쳐! 이승만이가 한경직한테 그렇게 했어? 박정희가 조영기한테 그렇게 했어? 에? 박정희가 김유곤한테 그렇게 했냐고. 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남북한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연방제를 결의하면 이것이 지금 3대 대통령이 평양 가서 합의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좌파 국회의원들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결행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가문 세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4월 10일 날 저들이 200석을 한다고 상표를 도용해 갔어요. 내가 200석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들이 200석 한다고 떠들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흐름에서 제일 앞장 싸움에 나서야 될 사람이 국민의힘 정당인데, 국민의힘 정당이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럼에도 불행 중에 다행은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내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정보기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장춘체육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에 대해서 연설할 때에, 사실은 이 연설 전에 선거운동하는 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할 때에 경북 대구에서, 혹시 그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일단은 장춘체육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요약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세!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1년 동안 정치를 해보니까 지랄 뻔했다는 거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아찔하다. 이건 대통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순한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은 해체됐다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선 때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이거는요, 더 섬세하게 말하면 광화문 세력이 없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속내는 지금 와서 생긴 게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경북 대구에 가서 연설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윤석열 속에 뭐가 들었다는 것이 벌써 나타났어요. 나는 이 연설을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는 목숨 걸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드는지를 알고 있어요. 원래 윤석열은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어요. 문재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문재인이가 하는 짓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경북 대구에 가서 이렇게 연설했는데, 이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이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어디서부터 내려올지 모르는 이의 제기하고 반대하는 북한이요. 정치인들은 북한으로부터 내려온다. 아주 무슨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이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또. 그거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걸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이런 연설도요, 잡아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인 저예요, 저. 대한민국의 조중동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까? 시민단체가 보도합니까? 다들 영적 소경이 되어서 문재인의 발언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것도 제가 잡아낸 겁니다, 다.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재인 이놈이 어떤 놈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거야. 아까 연설문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지시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돈까지 가져버렸어요. 3대 대통령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옛날에는 돈은 다 우파가 가졌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춰놓고 있는지 수백조를 감춰놓고 있는지 예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권들을 싹 갈아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도 할 일 없어 이 짓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5,300만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민노총, 정교조, 저쪽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을 끌어내서 선거가 만약에 불리하면 선거 전에 쟤들이 폭동으로 나와서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처럼 광주 사태 같은 일을 일으켜서 쟤들이 선거가 불리하면은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지금 탄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탄핵하겠다. 꿈에서 깨어라 이 개자식들아. 자유통일당이 있는 한 절대로 윤석열 탄핵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조영기, 김중곤의 말을 수종 들면서 25년 선거를 5번 해봤어요. 이야,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했더니 26만 표, 그 다음에 또 32만 표,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했더니 44만 표. 내가요 사표 내로 계속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어르신 안 됩니다. 내가 4년 동안 목숨 걸고 벌써 3번 했는데 안 됩니다. 막 뭐라 그래요. 뭔 일을 안 된다고 하는 그만두랴.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봤어? 응? 안 돼도 계속해야지.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이 어르신들은 돈도 안 주고 시켜 먹어. 돈도 안 주고 시켜 먹어요. 내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섭섭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 이거 기독당 하라고 시켜놓고 세상에 본인은 선거 때 호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공항에서 기자들이 딱 댔어요. 마이크를 대고, 조영기 목사님, 정말로 정강훈 목사한테 기독당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시킨 적 없어. 자, 내가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이야 진짜 이 어른을 계속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그래가지고 선거 끝난 뒤에 호주에서 돌아오셔서 찾아갔어요. 어르신, 나한테 시킨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전국의 TV 다 보는 데서 난 정강훈한테 시킨 적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해서 했더니 국정원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그렇게 말했으니 이해해. 그래서 나는요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그러나 조영기, 김중곤, 한경직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지난 4.15 총선 바로 전 선거에서 드디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야 돼요. 드디어 자유통일당,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이 77만 표를 얻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말 또 어떤 개자식이 기독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나와가지고 12만 표를 긁어 먹어가지고 12만 표를 긁어 먹었는데도 우리가 77만을 얻어서 12,0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참, 여러분,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짓을 해봤는데 방법, 요령, 수단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50만의 조직이 돌파됐습니다. 그냥 뭐 지지율이 정의당을 이기는 것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아까 신혜식 대표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상적인 설문조사를 하면 최소한 자유통일당이 20% 이상을 능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똑바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77만의 기록을 가졌습니다. 성간이 가서 조사해 보세요. 지금도 성간이 오픈되어 있어요. 치고 들어가면요 다 나와요. 그러므로 이미 임계점은 넘었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그때에 77만을 기독 자유통일당을 찍었던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10명씩만 더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계 개편됩니다. 야당도 여당도 저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1000만 명의 조직을 완성하여 우리는 자유마을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마을 카드가 1000만 번째가 정강훈 목사입니다. 9999번째가 장경동입니다. 그 사이에 560만이 됐는데 나머지 공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조직만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1700만인데 세례 교인들만 다 여기에 가입을 해도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길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 살아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방송으로 해설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바꿔 드릴 테니까. 심지어 정강훈 너 꺼져,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게, 그런 사람도 오세요. 내가 꺼져 줄게. 내가 꺼져 줄 테니까. 그러나 내가 25년 해보니까 이거는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웬만한 배심이 없는 사람은, 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라. 웬만한 배심이 없는 사람은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구도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웬만한 배심이 없는 사람. 그 웬만한 배심이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요. 하나는 윤석열이고 하나는 정강훈이요. 찾았나? 웬만한 배심이 없는 사람은 경북 대구에 연설한 선거, 이거 대통령 되기 전이요, 선거운동하는 중에 원고 없이 한 거예요. 원고 없이. 처음에는 원고 가지고 읽으려 하다가 내가 먼저 내려오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자기 동생, 자기 가족의 전체를 정보를 다 수사를 했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원고로 연설하기 전에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경북 대구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원고 없이 할 때가 정말로 진실인 거예요. 그 중에 웬만한 배심, 이야, 들어봐. 웬만한 배심 들었나? 못 들었나? 찾아봐라. 웬만한 배심이 없었으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속에 배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는 뭐라 그러냐, 탄핵하려면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 한번 해봐. 그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탄핵하려고 나오면 내가 바로 계엄령 선포해서 다 잡아넣는다. 그 말이 뒤에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뭐 말을 들을 때는요, 저 말이 왜 나오는지를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다시 보세요. 문재인 이 자식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 말을 계절할 던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을 딱 들을 때 저게 뭔 말인지 금방 알아야 되는 거야.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심영복 선생은 자, 간첩의 왕을 존경하면 문재인도 간첩이 아니요. 어디 건방지게 세계적인 행사, 전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을 다 불러놓고 펜스 부통령이요, 이 말을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어. 일본의 아베도 나가니까 나머지 절반이 다 연설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어. 국제적인 사고를 쳤는데도 그 어느 언론 하나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보도도 안 했어. 이것도 최초로 잡아낸 사람이 내가 잡아낸 거야.
제주도 4.3 사건 가서 개질할 뜬 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문재인을 지금도 살아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경호원 30명을 데리고 1년에 약 30억 이상을 돈을 쓰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이놈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깜빵으로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말을 딱 들어보면 모르냐 말이야. 제주도 4.3 사건에서 발언한 건 이거는 완전히요 헌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이놈은요 처단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제주도 4.3 무장폭동의 꿈이 국민 여러분의 꿈이 맞습니까? 이런 말을 겁대가리도 없이 현역 대통령 질러대는 이유는 뭐냐? 끝났다는 거야. 니들이 그러면 덤벼봐.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문재인야 이 개자식아, 너는 간첩이야 이 자식아. 그랬더니 나를 3번 깜빵에다 집어넣었어요. 3번 집어넣었어. 박근혜를 탄핵할 때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으로 탄핵을 했어요. 국정농단. 문재인 이놈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아니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목하여 정광훈을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걸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러한 말은 대통령이 하면 돼야 안 돼요? 네가 그럼 판사냐? 네가 대법원장이냐? 그런데 대법원장 했던 양승태는 깜빵에다 집어넣었어. 일본의 보상 문제를 재판 잘못했다고. 문재인 이놈은요 깜빵이 아니라 처단해야 되는 게 처단. 너가 뭔데 이 자식아? 정광훈을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 법정 최고형이 뭐요? 그래 너가 나를 사형시켜? 그러나 좌파단체와 문재인이가 고발한 76개 혐의를 저는 100%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한 문재인 너가 깜빵을 가야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아직도 정치인들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정치인들은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두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반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경동 하나를 300명 국회의원 299명이 장경동 못 이겨요. 만약에 떠들면 장동희가 웃겨버리면 끝나버려요. 정치인들은 말싸움이거든, 말싸움. 그런데 이제 장경동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253개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등록비 3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당하고 협조해서 빨리 등록 안 한 사람은 등록을 하시고 253개 우리는 100% 다 출마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님, 요 말은 꼭 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이요 혼자서 싸움하려면 안 돼요. 반드시 강화문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마을을 조직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총선에서 이 예비 후보들이 자유 경선을 해서 우리도 한 사람만 선발되면 200석 할 수 있어요. 김기현, 장제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유 경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선거구에 최소한 2만 명 이상을 조직해 놨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자유 경선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예비 후보들은 사퇴할 것입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자유 경선만 하면 절대 우리는요 북한한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야당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 전부터 1년 전부터 강화문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안수집사님, 괜히 말이야 신당 만든다고 계속 말만 떨지 말고 빨리 만들으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세력을 쳐내란 말이요. 이재명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요 개딸들 중심으로 공천하려고 이미 벌써 종교적 신념 경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개딸들이 다 국회의원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세균, 이낙연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머뭇거리지 말고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야당도 잘 돼야 되고 여당도 잘 돼야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당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빨리 이제 김기현 대표님이 사퇴했으니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김기현 같은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정치 경험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경북대구 영남과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천위원장, 이거 딱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공천위원장. 자꾸 핑계 대지 마요. 뭐 시간 관계상 뭐 어려우니까 지금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개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시간요 하루만 끝나버려요. 그래서 공천위원장을 전 국민들이 전율이 느껴지고 머리가 번쩍 서고 감동적인 공천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천위원장을 김학성 교수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원 목사님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버스 탔어요. 북한의 국회의원들을 최고인민회의라 그래. 30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똑같은 숫자가 지금 여의도 국회로 오려고 버스 탔다니까요. 들어봐요. 다시 한번 들어보라니까.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제를 결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건이 다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북한에 버스 탔다니까. 여의도 국회로 내려오려고. 여의도에서 초청장만 보내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3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가서 연방제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조직으로 나라를 구하자. 동의하십니까? 1000만 조직 한 달 내로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도 여당도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이래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은 스스로 깜빵으로 빨리 들어가시고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들어가시라고. 아까 고영일 대표가 말했잖아요. 나는 앞으로 출마를 이재명 지역구에 가서 한다고. 이재명을 잡아낸다고. 아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한경직, 조영기, 김용곤 목사님의 말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30만 목회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한경직, 조영기, 김용곤의 말을 내가 전달한 것입니다. 25만 장로님 여러분,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선각자 중에 선각자인 한경직, 조영기, 김정곤의 말을 요약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300만 국민 여러분들은 다 김정곤의 말을 들으십시오. 조영기의 말을 들으십시오. 한경직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을 사람은 북한으로 넘어가세요. 북한 가서 살으시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에서 장난을 칩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